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4월 연합평가를 해설할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20번, 21번, 30번이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문제가 모두 미분에서 출제가 됐죠. 근데 단원에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험 자체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획 세웠던 대로 수능을 보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거나 아니면 정확한 절차를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역시 꾸준히 해나가서 좋은 성적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정말 필요한 문제들 가볍게 체크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21번까지 20번, 30번까지 답을 꼭 내진 않을 거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그 시간을 아껴서 필요한 얘기들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볼게요. 여기 두 곡선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요. 우리 식을 세워봅시다.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위에 있는 함수는 sin x의 로그 x고요. 아래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 dx입니다. 얘를 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있고요.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있네요. 거꾸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sin x가 나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형태가 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배미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배미분 이런 거죠. 코사인 x 곱하기 로그 x. 먼저 떠오르는 것을 미분해 보시고요. 그거랑 비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얘를 미분해 줍니다. 마이너스 사인 x 거기에 로그 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x 거기에 x분의 1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 식이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로그 x가 될 거고요. 얘를 미분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나오는 거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 정도의 관찰력은 필요하다 싶어서 선별을 해봤고요. 답은 4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의 제목은요. 빈칸 채우기 문항은 반드시 차근차근 읽어가며 푼다라고 적으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빈칸 채우기 문항은 반드시 차근차근 읽어가며 푼다.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은 뭐 당연한 거죠.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풀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가셔야 돼요. 차근차근 읽어가며 따라가는 습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어있는 세 주머니 AB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 6개를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빈칸,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ABC에 먼저 흰 공을 6개를 남김없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넣을 때 그때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그 주머니에는 검은 공 1개 이상이 들어가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흰 공을 넣은 주머니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n이 3이라는 얘기 흰 공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h3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 되는 건데요. x가 1 이상, y가 1 이상, z가 1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3h3이 되겠네요. 그때는 우리가 가에 들어갈 것은 검은 공은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거고 얘는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저 가에 들어갈 숫자는 3h6이 됩니다. 이렇게요. 나를 볼게요. 두 번째. n이 2일 때, n이 2란 얘기는 A, B, C 3개 중에서 2개의 주머니를 골라서 거기에서 흰 공을 넣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나에 들어갈 것은 전체식인데요. 3개의 주머니에서 2개의 주머니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6이 되는 건데 x가 1 이상, y가 1 이상이다 보니까 곱하기 2h4가 되죠. 2h4. 여기까지가 흰 공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주머니 하나에 검은 공을 하나 이상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는 건데 남은 주머니가 A라고 했을 때는 A가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
1 이상, 0 이상, 0 이상이 되어서 곱하기 3H5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조건을 보니까 이 세 번째, n이 1일 때에는 3개 중에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합니다. 거기에서 흰 공을 넣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죠. 모두 흰 공이 6개가 다 A 주머니에 들어가고 또는 B, C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검은 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요. 흰 공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1 이상,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서 3H4가 들어갑니다. 형태가 잡혔죠?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다 더해주면 388이 나오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거기서 그래프의 한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sin a에 대해서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fx하고 x축하고 직선 L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와 fx하고 x축하고 직선 x는 a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가 이 점 P를 여기 표현해 주세요. a, sin a. 두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접선을 그어서 x절편을 생각할 때 그때 이 넓이의 2배가 전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fx가 sin x니까요. f의 프라임 x가 코사인 x잖아요. 지금 PH라고 쓰실 거죠. 여기 A 쓰실 거죠. 점 A를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PH의 길이가 sin A입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때의 기울기는 코사인 A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AH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주면 네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A는 네모분의 sin A가 되고 네모는 코사인분의 sin A, 탄젠트 A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 넓이하고 이 적분한 것을 비교했을 때 2배다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2분의 1 밑변이 탄젠트 A 그리고 높이가 sin A가 되고요. 는 인테그랄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sin X dx 해주시면 얘가 바로 답인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2 코사인 A분의 sin 제곱 A는 2 곱하기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0은 1이죠.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이때 우리는 코사인 A를 T라고 치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라고 치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얘를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T는 3분의 1하고 1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F가 작기 때문에 코사인 A가 될 수 있는 것은 3분의 1이 답이죠. 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이고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C는 CD가 되도록 점 D를 잡습니다. 형태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뭐냐면 그림이 조금 안 나왔는데 요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가 AB가 1이고요. 거기에서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얘가 평행하고요. 그때 이 넓이를 S라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적어볼까요? 1번 평행을 표현한다. 평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평행,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평행을 표현한다. 땡땡 동의각, 엇각이 같다.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직각이면 여기 직각되는 거죠. 아,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그때 나는 밑변과 높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이 AC의 길이는요.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라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2로 나눠주니까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고요. 거기에 탄젠트를 곱하면 D의 길이가 나왔죠. 다시 한번요. 얘는 2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제 나는 여기 DF의 길이 A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평행이었죠? 평행이었습니다. A가 있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있고요. 거기에 이 DB가 있고 거기에 1이 있네요.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수입니다. 이 길이는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길이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겠네요. 닮음인 두 삼각형 보입니까? 닮은 두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대응되는 길이를 보시면 삼각형 BDF, 삼각형 BAC가 닮음이어서 대응되는 길이의 B 다시 한번요. A 대 밑변 코사인 세타분의 1 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대 1이 되고요. 여기서 A가 구해지는 거죠. A를 정리할게요. A는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통분해 주시면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거기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S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바로 들어갑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가 2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세타분의 탄젠트가 1로 수렴하고요. 1, 1, 1, 1 다 넣어버리면 얘는 답을 구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답은 8분의 1이 됩니다. 어디 갔냐? 4번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t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 아닙니다. 그때 직선 y는 4 위의 점 t,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했어요. 기울기의 곱이라는 얘기는 이런 느낌이죠.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인 거니까 m1 곱하기 m2가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 그때 두근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두근의 곱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원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y는 4가 있겠죠?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접선이 생길 거예요. 조금만 오른쪽에 그려볼까요? 그때 기울기의 곱, m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2번 다시요. 여기서 뭐라고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다시 말하면 얘는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4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원점과의 거리가 3인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t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이때 루트에 원점과의 거리입니다.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mt 플러스 4의 절대값이 3이 되죠. 이렇게요. 정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m제곱 t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8mt
이거 아니죠? 목적이 확실해야 돼. m에 관한 2차 방정식. 그게 기본이거든요. 다시 한번 tm이죠. tm. t제곱, m제곱. 똑같은 거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8tm 될 거고요. 플러스 16 되겠죠. 는 9m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t의 제곱 마이너스 9의 m제곱 마이너스 8t의 m이 되고 플러스 7은 0이 됩니다. 이때 ft는 두근의 곱이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이랑 3이 아니구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럼 먼저 ft를 잡고 들어갈게요. 나는 ft를 구했어요. ft라는 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 됩니다. 기억. f에 루트 1을 넣어볼래?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 확인했고요. 참. 니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얘를 2번 미분해서 0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만 더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얘는 7 곱하기 t-3분의 1 빼기 t 플러스 3분의 1 부분 분수죠. 곱하기 6분의 1이고요. 다시 한번 ft는 정리해주면 6분의 7에 t-3분의 1 빼기 t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우린 이 함수를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써볼게. 이렇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요. 이제 ft라는 함수의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fx에 대해서 t-3분의 1은 점근선이 x는 3이죠. t는 3입니다. t, 3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함수. 마이너스에 t 플러스 3분의 1은 점근선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 거기에서 a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니까 이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함수. 대칭성 있죠? 그때 두 개의 함수를 더해주면 음수에 음수를 더하면 더 절대값이 크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은 음수를 살짝 더해주니까 거의 0 되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요게 fx죠. 다시 한번요. 나는 얘를 f1x라고 할 거고요. 얘를 f2x라고 할 건데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봤을 때 전문용어 이 F1이면 왼쪽이죠. F1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1이 0보다 작고 F2에 해당하는 게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죠.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게 되어서 위로 볼록 더하기 위로 볼록은 위로 볼록이다.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대응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fx를 열심히 니은을 통해 그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fx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fx는 양변을 9로 나눠버리니까 3의 x승 마이너스 9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fx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gx라고 해볼까요? gx 마이너스 9분의 7이 점근성이 되어서 그때 3의 x승을 플러스하면 되겠죠. 우린 여기 체킹 포인트 f의 0은 그러네. 마이너스 얘가 점근선이네. 점근선. 딱 깔끔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이 필요했나 봐요. 대칭성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g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g의 마이너스 3은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어서 중요한 건 음수라는 겁니다. gx를 그릴 건데요.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음수를 지나고 추가적으로 증가함수가 그려집니다. 얘가 y는 gx죠. fx는 3보다 클 때에 대해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교점은 지금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디귿이 실근x는 하나구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알파 값의 합을 an이라고 했습니다. 극대 또는 극소의 물결, 화살표 항상 기본적인 습관이 중요하죠. 도함수를 구하면 인수분해한다. 자, 다시 한번요. 극대 또는 극소를 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화살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도함수를 구한 후 인수분해한다. 괄호 열고 0과 비교한다. 이게 항상 기본 습관이야. 오케이. f'x를 보겠습니다.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f'x는 2 곱하기 sin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3n에다가 곱하기 sin 미분하니까 2 코사인 2x죠. 한 번에 1을 곱할게요. 4x 마이너스 6n에다가 코사인 2x 마이너스 앞에 미분하니까 4x 마이너스 6n에다가 코사인 사라지네.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해주고 2 해주고 사인 2x 될 거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잠깐 계산해 주니까 날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2로 묶어서 sin 2x로 묶어서 1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6nx 더하기 4n 제곱의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도함수를 구하는 뭐 한다? 인수분해한다 하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2n 거기에 sin 2x가 되죠. 우린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볼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sin 2x에서 이 sin 2x가 0 되는 것은 얘가 어떤 파이의 정수배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m도 있고 n도 있고 k도 있고 엄청 많으니까 l도 있고 말이죠. p로 갑시다. p파이. p는 정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x가 n일 때 하고 2n일 때 하고 그리고 2분의 p파이일 때 하고 이때가 바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기준이 되는 거죠. 체킹 포인트, n은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p파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무리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항상 생기는 거고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n하고 2n하고 2분의 p파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x는 n, 2n, 2분의 p파이. 그럴 때 그 n에 대해서 알파의 합을 an이라고 했는데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부터 3n 마이너스 3부터 3n까지요. 차분하게 갑시다. n이 1일 때 x는 3n 마이너스 3 빼기 3은 0부터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 형태가 될 수 있는 거. n이 1이면 1, 2, 그 다음에 3.14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 n이 2일 때 x는 2 대입하니까 3부터 6까지가 되고요. 여기에서 n은 2이기 때문에 2하고 4예요. 그래서 x는 2는 범위에 없어서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x는 파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런 형태구나. 얘를 다 더했을 때가 바로 an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am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L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M이 2분의 홀수 파일 때가 바로 코사인 0 될 때죠. 그 형태가 되는 m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차분하게 1, 2, 3 대입해가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케이스가 AN이 될 수 있는 게 M 값이요. 지금 3 플러스 2분의 파이, 4 플러스 2분의 5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는 많은데 자연수가 붙어버리니까 코사인 값이 0이 아닌 거거든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를 보시면 9에 3 빼니까 6보다 크고 9보다 작겠죠? 그래서 x는 n이 3이면 3하고 6에서 그 값을 갖는 건데 3하고 6이 여기 범위 없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2파이 그리고 2분의 5파이 3.14니까 곱하기 3하면 9 넘어가죠. 두 개밖에 없고 얘가 바로 AM이 되겠네요. A의 3은요 2분의 9파이가 되어서 코사인 A3이 0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L을 구했고요. L은 3이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요. 이제 다 왔어요. K가 1부터 L이 3이니까 5까지에 대해서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찰력을 조금 더 볼게요. n이 4라고 했어요. n이 5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값을 볼 건데요. x는 9보다 크고 12보다 작고요. x는 12보다 크고 15보다 작게 되겠죠. 그때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요. 얘가 일단 n하고 2n에 대해서 4, 8은 여기 없고요. n하고 2n에 대해서 5하고 10은 여기 없어요. 그럼 난 지금 2분의 p파이 형태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3이 포함되지 않고 6이 포함되지 않고 9가 포함되지 않고 12가 포함되지 않죠. 느낌 왔어요? 2분의 pn파이는 절대로 이 경계의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수라서. 다시 말하면 0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모든 2분의 p파이를 다 더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아까 자연수들 무리수가 아닌 수들 1, 2, 4를 추가로 더해주면 답인 거죠. 느낌 오십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3.14에 곱하기 5를 해봅니다. 예의상. 그럼 얘가 15.7이 될 거고요. 이거의 절반은 1.5 정도 되는 거니까 얘가 5파이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2분의 9파이까지는 포함이 되겠네요. 오케이, 우리 한 번에 구합니다. A1부터 A의 5까지는요. 먼저 자연수 부분을 더할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 2분의 p파이를 다 더합니다.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어디까지? 9파이까지. 5파이부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될 거고요. 답은요. 7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부터 9까지 합 45 알고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할게요. 27번. 우리가 G'FX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G의 fx는 x죠. 역함수니까 미분해주면 G'의 fx 곱하기 f'x는 1인 거고요. 여기서 적분을 이어갑니다.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의 제곱 분의 40의 f'x dx 치환 적분할 수 있겠죠? 답 구해주면 10이 나옵니다. 가볍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의 좌석은 A, B 2개의 열로 있고 각 열에는 5개의 좌석이 있어요. 그때 A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앉습니다. A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해서 앉습니다. 뭐 라지 X, 라지 Y라고 쓸까요? 이웃.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는데요.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요. 아이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B열에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앞좌석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A, B 좀 그런가? PQ라고 할까요? A와 적어도 한 명이 이웃한 거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 조건을 추가할 때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웃하는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와 이웃한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6건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경우의 수는 결국 지금 독특한 포인트는 I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I가 기준이죠. 그래서 I 자리가 1번 자리가 있고 2번 자리가 있고 3번, 4번, 5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쭉 풀면 정말 땡큐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풀 때는요. 단순화를 시켜보세요. I가 여기 있을 때 숫자를 매겨주면 더 좋아. 5, 6, 7, 8, 9, 10. 첫 번째 케이스, I가 6번 자리에 있을 때에 대해서는 그때 I 앞에는 아무도 올 수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7, 8, 9, 10에 오게 되는데 7에는 적어도 한 명이 와야 되니까 8, 9, 10에만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케이스가 4 곱하기 3에서 빼기 7을 제외하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를 빼주면 12에서 6에서 6가지가 되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앞에 자리 빼고 2 또는 3, 3 또는 4, 4 또는 5 세 가지에 대해서 곱하기 2 팩토리얼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왼쪽으로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6가지가 되어서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는 36이 됩니다. 두 번째, 차분하게 가세요. 차분하게. 경우의 수가 제일 무서워. 조금만 잘못해도 답이 틀리니까. 역시 기본 자세는 숫자를 지정해 주시고요. I가 7번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 비어 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3, 4 또는 4, 5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는 2개에 대해서 2 팩토리얼.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6번 또는 8번에 둘 중에 한 명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 경우는 4 곱하기 3인데 거기에서 9번, 10번에만 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10가지, 얘가 4가지가 됩니다. 40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되면 A가 8번에 있을 때는 하나만 더 갈게요. 힘들고 귀찮아도 다 쓰는 게 좋은 습관이야. 여러분 이 문제 풀 거예요. 이런 문제 풀 거예요.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게 좋은 습관이에요. 알겠죠?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7번 자리랑 9번 자리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앉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요. 4 곱하기 3에서 이 두 자리를 제외하고 6번, 10번에만 앉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앉게 되면 안 됩니다. 10가지. 그리고 3번은 아무도 못 앉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 두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2개에 대해서 2 팩토리얼은 4가지가 될 거고요. 40가지가 됩니다. 대칭성이 보입니까? I가 9번에 앉을 때하고 7번에 앉을 때 똑같은 경우에서 나오겠죠. I가 10번하고 6번하고 똑같은 경우에서 나오겠죠. 답은요. 36에다가 더하기 40, 40, 40, 36 해서 192가 답입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마이너스 2,0이고 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루트보다 큰 A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그때 A-3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볼게요.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A-3의 제곱입니다.
전피의 이름을 붙여줘. 전피 이름이 뭐게? 적어볼까요?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 땡땡.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이라고 적으세요.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원밖에 한 점인데 첫 번째 이 오른쪽 원에 대해서는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생기는 거고 얘가 직각이죠. 이렇게 왼쪽 원에 대해서도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 각이 이등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세타1, 오른쪽을 세타2라고 하면 우린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바로 2분의 세타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들어가요. 첫 번째, 나는 탄젠트 2분의 세타를 먼저 구할 거예요. 얘를 t라고 하고 주어진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 볼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분의 2t가 되겠죠? 얘가 바로 3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t를 구할 수 있어요. t는 지금 세타에 대해서 절반을 하면 예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양수의 값을 구하면 2분의 1,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이 t라는 것은 탄젠트 2분의 세타인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됩니다. 우린 탄젠트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계산. 탄젠트 세타1을 a분의 2라고 하시고요. 탄젠트 세타2를 a분의 1이라고 하시면 답이 나와버렸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계산해 볼게요. 얘는 1 마이너스 a분의 2 곱하기 a분의 1 분의 a분의 2 더하기 a분의 1 되고요. 2분의 1입니다. a분의 3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a분의 6이 될 거고요. a의 제곱분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겠네요. 양변에 a의 제곱을 곱하면 6a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내가 구하는 건 a-3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수도 괜찮아요. a-3의 제곱은 마이너스 9하고 넘어가니까 그쵸? 11 되겠죠? 답은 11입니다. 어느새 한 문제 남았지? 할만하죠? 오케이. 30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있고요. 알파하고 마이너스 1 베타에서만 극값을 갖습니다. 이때 이 gx 마이너스 g알파의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2개일 때 f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첫 번째,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죠? 요거는 너무 스테디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30번을 노리는 학생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합니다. y는 gx하고요. 또 다른 함수를 생각해요. 얘가 fx든 뭐든 상관없어요. y는 g알파를 생각하시고요.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일단 교점이 돼야 돼요. 는 0이 되는 상황, 교점이 돼야 되고 접하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gt, x는 t에서의가 만나요. 만나는데 그때 동시에 g't, t에서의 미분계수하고 상수함수의 미분계수는 0이죠. 이 0하고 달라야지 접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t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이 두 개일 때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들어가야 돼? 상식 맞니? 아니면 좀 더 공부하시고 30분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볼 건데요. 여러분 gx 거짓말이죠? 두 번째, 먼저 hx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2의 x승 마이너스 x라고 하고 합성함수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h의 프라임 x 보실 거고요. 본능적이죠. 2x승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얘는 2x승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원점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h에 0을 대입하면 2의 0승 빼기 0, 1이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게 y는 hx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gx를 정의하는 거예요. gx라는 함수는 큰 틀을 보셔야 돼요. h의 fx가 됩니다. 이렇게요. 극값의 동그라미 도함수의 부호 변화죠. 21번과 똑같은 컨셉인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번, 21번, 30번이 다 미분이라는 것은 약간 2%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스스로 계속 다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볼 거고요. g'x는 h'의 fx 곱하기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얘가 부호 변화가 있거나 얘가 부호 변화가 있으면 g'x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라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fx 값이 0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h'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까 그래프에서 봤어요. 기억나니? 보이죠? h' 안에 0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줘야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라는 녀석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네요. 그렇죠? 발견하셨죠? 상수항이 없어요. 이렇게요. a랑 b는 정수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x는 0은 하나의 후보겠다. 마이너스보다 큰 녀석은 0밖에 없는 거죠. 베타밖에 없으니까 걔가 0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f의 프라임의 변화는 뭐냐면 얘는 극값의 유무예요. 얘는 두 개이거나 아니면 빵개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빵개가 되면 얘가 세 개가 돼야 되는 건데 fx가 세 개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순간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기울기 0이 두 개가 추가로 생기면서 얘가 빵개의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빵개는 될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원점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가져올게. 지금 우리가 후보로 잡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도함수가 부호가 두 개가 변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 변화 한 번밖에 안 생겨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0이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지금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알파하고 마이너스 1만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f의 프라임 마이너스는 0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단계가 좀 있긴 하다 맞죠? 정확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이때 f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어서 b를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잡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차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괜찮아. fx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대값이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아이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서 뭐 하는 거니? 다시 한번요. 여기다가 2a-3 넣으려고 지금 다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죠. 3이 될 거고요. 얘가 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2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최대값을 보는 거고 이때 a의 조건은 정수죠. a가 정수인 그런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목표고요. a의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a의 범위는 보면 되겠죠? 먼저 극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값 도함수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게 극값 존재하는 거죠? 극값 존재해야 돼요. 극값 도함수의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어디 갔냐? 여기에서 이렇게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죠. b를 없애고 쓰는 게 좋은 습관이야. 난 b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a는 3이 아니네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번. 이게 커다란 조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단계에서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이런 걸 볼 거예요. 이렇게. 극값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알파일 텐데요. 두 번째는 3차 함수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써볼게요. 작년 수능 30번도 마찬가지거든. 3차 함수의 성질. 변곡점의 x좌표 곱하기 3은 세근의 합이죠. 그래서 요 점이 변곡점의 x좌표예요. 요 점의 좌표가 세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마이너스 1이 커야 돼서 a는 3보다 크고요. 두 번째 조건이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래서 2a 마이너스 b 쓰시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a가 되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a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면 극값을 더 많이 갖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F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쓰게 되죠.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형태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fx에 대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a가 되는데 f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a를 대입하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절묘하게 딱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딱 이렇게 해주면 얘가 절묘하게 2분의 3을 딱 지나면서 이렇게 싹 생깁니다. 이렇게 딱. a에 대해서 정리하면 6 딱 되고요. a가 6보다 작고 a는 2분의 3이 아닌 케이스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a는 정수니까 아까 3보다 컸잖아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게 되고 a는 4 또는 5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a-2의 제곱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5 대입하면 9가 최대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직 체크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요. 뭘 체크하지 않았냐면 단순하게 극값을 간다는 조건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 않은 점이 두 개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요. 마지막 단계. y는 gx 안 쓸게요. h에 fx가 있고 y는 h에 f에 알파가 있습니다. hx라는 함수는 0,1을 지나고 극소를 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때 f의 알파라는 값은 음수가 되고요. 어떤 y는 p라는 상수함수에 대해서 이 좌표가 f의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녀석 있겠죠? 얘가 뭐 f의 t1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함수를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3차 확인사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y는 fx가 있는데 이 f알파를 대입했을 때 여기 있겠죠. 요 점이 알파, f 알파예요. 그럴 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이 지점이 바로 t2라고 하면 이 점은 t2, f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대칭은 아니에요. 이거 대칭 아니야.
이거 다를 가능성이 높죠. 훨씬 높죠. 근데 어딘가에 또 다른 y는 f의 t1이 존재해서 이렇게 두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이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체킹. G'X는 H'의 fx 곱하기 f의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H'이라는 함수는 기억나십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랑 T2랑 T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닌 게 두 개면 되는 거거든. 교점에서 접하지 않는 거, 교점에서 이게 0이 아닌 거 두 개면 되거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 돼버려요. 얘도 0 돼버려요. F' 알파도 맞죠. 그래서 이때는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고, 주어진 절대값 함수가. 만약에 T2를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 양수죠. 플러스에다가 얘는 H'의 F의 T2가 잠시만요. 이거 내가 무슨 얘기했니? 잠시만요. 아까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F의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F의 프라임 알파가 0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T2를 대입하게 되면 F의 프라임 T2는 0보다 크고 거기에 F의 T2도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서 안 되고, 다시 말하면 G' T2가 음수가 돼서 0이 아닌 거예요. 미분 불가능. G' T1은 T1을 대입한 함수값에 대해서 얘가 양수죠. 기울기 양수에다가 그때에 대해서 H', 그렇죠? FT1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G' T1도 0이 되지 않아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T1과 T2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의외로 편하게 흘러갔죠. 이 조건 없이 그냥 딱 풀어도 답이 나와요.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가는 것은 확인까지 해줘야 탄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빈틈 먼저 챙기시고요. 그 다음 욕심낸다면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정확한 절차를 밟아가는 연습, 그리고 문제 안에서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려하는 연습, 그게 바로 좀 더 최종적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